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중국 근세가 두 번째 명나라, 청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그 근세가 두 번째인 명청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리바이벌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서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항상 모든 공부가 이렇게 줌아웃, 줌인이에요. 숲을 그리고 그 숲에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고 내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출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라는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와 4대 문명을 공부한 이후에 중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중국사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쭉 리바이벌 해볼까요? 제일 먼저 기록상 최초의 왕조였던, 하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하, 그리고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왕조 은어를 중심으로 한 갑골문 한자의 원형 상, 그 다음 혈연적 봉건제, 이제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법, 예법, 천명, 덕치, 혈연적 봉건제, 주나라, 그리고 이 주나라가 이제 서주에서 동주로,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로 옮긴 이후에 견윤족의 침략 이후에 벌어진 첫 번째 혼란기였던 춘추 전국시대, 춘추오패, 전국치룽, 패자 중심의 회맹 질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보병전, 능력중심, 반원공상, 제자백가. 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 그리고 이 진나라가 이제 금방 무너진 이후에 등장했던 오늘날 중국의 근본인 한나라,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중국 고대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분열기였던 위진남북조 시대가 펼쳐지죠. 이제 태평도 황건적의 난으로 위촉 삼국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제 후한이 멸망하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게 바로 뭐죠? 네, 수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나라는 문제 이후에 양제의 그런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각종 배후나 토목공사 등으로 금방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이때가 이제 중국 중세사예요. 후당을 거치며 위진남북조 후당을 거치면서 율령체제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됐었죠. 중세사. 자,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또다시 절도사였던 주전충의 난으로 무너지고 5대 10국의 이제 벌써 세 번째 분열기죠. 5대 10국의 분열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대 10국의 분열기를 통일했던 게 또 다른 한족 왕조인 송나라예요. 근데 송나라는 동시대 여러 유목민족들의 국가들과 공존했었죠. 상대적으로 문치주의로 인해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랑 공존했죠?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탕구트족 이원호의 서하, 그리고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이들과 공존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요나라는 연운십육조를 차지했었고요. 서하는 동서교통로를 차지했었고, 금나라는 화북지방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도 베이징, 중도로 옮기고요. 이제 송나라는 카이풍을 정강이변으로 빼앗기고 이만, 항저우로 수도를 옮겼었죠. 자, 그리고 이 모두를 정리했던 게 누굽니까? 네, 바로 몽골족의 원나라였어요. 유목민족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 전체를 화북지방뿐 아니라 강남지방까지 장악한 최초의 왕조였죠. 자, 여기까지가 이 5대 10국의 분열기부터 이 원나라까지가 우리 근세사 첫 번째 파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저랑 공부하는 게 그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한 한족 왕조인 명나라와 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들어온 이민족 왕조인 청나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 근세사 두 번째 파트예요. 정확히 말하면 청나라 중에서도 아편전쟁 전까지, 아편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여러분은 여기 근세사 두 번째인 명청 파트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명나라 청나라 파트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여기가 이제 우리 한국사로 따지면 조선시대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사에서 전근대사를 배울 때 조선시대가 가장 내용이 많고 자세하게 전기 후기로 구분을 해서 내용을 공부했었죠. 명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내용이 동아시아사로 넘어가니 중국사에서도 이 명나라 청나라만큼은 여전히 세계사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근현대사와의 연결성도 있고요. 자, 이 명청시대를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 중에서도 여러분
정치와 문화. 정치와 문화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해야 돼요. 이건 확실히 명나라의 정치, 청나라의 정치, 명나라의 문화, 청나라의 문화 이렇게 여러분이 딱딱 명청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랑 사회는 그냥 명나라, 청나라를 같이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정치 같은 경우는 명나라, 청나라를 비교하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수록해드린 기출선지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다 인물 문제가 나와요. 누구? 황제들. 명나라의 주요 황제, 청나라의 주요 황제, 이들에 대한 업적, 활동, 내용을 묻는 인물 문제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고 이 자료가 명태조 주원장이냐, 명나라 성조 영락제냐, 뭐 청나라의 홍타이지냐, 누르하치냐, 훈치제냐, 강희제, 옹정제, 걸룡제냐 이렇게 어떤 황제냐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자료로 나오건 나머지 명청의 주요 황제들이 오답선지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정리하면서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청나라 같은 그 문화에서는 서민문화에서도 명나라의 서민문화, 청나라의 서민문화 그리고 그 이외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어떤 영향을 또 미쳤는가 그리고 실학, 뭐 양명학, 실학, 그리고 고증학, 공양학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명청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개관을 한다면 이 명청시대는 이제 한족과 이민족의 콜라보 이걸 여러분이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징기즈칸의 후예들이 만든 이 원나라 쿠빌라이가 이제 카라코룸에서 대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으로 고쳤죠. 이 원나라도 결국 멸망합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죠? 일단 첫 번째 사치와 향락이에요. 뭐에 빠졌죠? 지배층들이 티베트 불교, 라마교 여기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종교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종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 라마교에 심취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만들면 된다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기 시작하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동안 몽골인 제일주의, 인종차별에 탄압받고 있던 한인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게 돼요. 백년교도의 난. 그리고 이 백년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홍건적의 난이었죠. 이 홍건적의 난, 백년교도의 난과 홍건적의 난을 적절히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서 북원으로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고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 했던 누구? 바로 명태조 주원장이에요. 여러분이 명나라에서 만날 첫 번째 중요한 황제입니다.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 그가 이제 백년교도와 홍건적의 힘을 이용해서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고 난징의 나라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황제는 명나라판 수양대군이라 불리는 성조 영락제예요. 조카를 몰아내고 정난해변으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인 홍무제는 난징에 남경에 도읍을 했지만 성조 영락제는 본인의 근거지인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금성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환관 정화를 시켜서 막 대원 정도 떠나고 하는데 명나라의 영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많은 무능한 황제들과 환관들의 뭐 이런 전행으로 명나라가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름하여 북로 남해의 시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북로, 북쪽에서는 몽골족들이,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이때는 일본이 전국시대였어요. 전국시대.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포회란, 을묘해변, 비변사 설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로, 몽골족의 침입으로 명나라는 두 번의 큰 치욕을 겪습니다. 토목보이변, 경술해변이라는 걸 겪게 돼요. 토목보해변, 경술해변. 토목보해변은 15세기, 죄송합니다. 토목보의 변은, 정신이 아닌가 봐. 맞아요. 토목보의 변은 15세기, 경술해변은 16세기.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됩니다. 토목보의 변은 명나라 황제 정통제가 환관 왕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만리장성 넘어서 몽골에 쳐들어갔다가 병사들 전부 전멸당하고 황제가 포로로 잡힌 사건이고요. 경술해변은 역으로 몽골족이 오이라트부 타타르부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황제가 된 게 신종만력제예요. 신종만력제. 이때 이제
전설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송나라에 왕한석이 있다면 명나라에 이 사람이 있죠. 장거정. 이 사람이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나 싶었는데 이 장거정이 죽은 이후에 신종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요. 그런데 그 신종이 유일하게 정열적으로 참여한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하고 쳐들어왔죠? 난 조선만 먹을 거야가 아니에요. 정명가도. 명나라 정벌할 테니 비를 빌려줘. 라는 문구를 내걸고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조선을 먹고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막는 게 더 효과적이죠. 남의 나라 땅에서. 그러면 이제 명나라가 우리를 지원해주는데 이때 신종이 엄청 조선을 많이 도와줘요. 어쨌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조선 연합군은 일본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명나라와 조선은 힘이 완전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성장한 게 바로 누굽니까? 네, 만주에 있던 여진족, 만주족, 바로 후금이에요. 당시 이제 누르하치가, 청태종 누르하치가 이 임진왜란으로 명나라와 조선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만주에 있던 여진족들을 통일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왜 후금이냐? 그 전에 12세기 때 송나라와 함께 공존했던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그걸 계승했다 이거죠. 우리는 후에 만들어진 금나라다라는 거죠. 그 여진족이 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후금을 막아보겠다고 명나라 조선의 연합군들이 누르하치와 싸우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사르우 전투예요. 이제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사르우 전투 이후에 이 후금은 조선에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을 밟아놔야겠다. 이래서 조선에서 정묘호란이 터지게 되죠. 정묘호란. 조선은 여기서 패배하고 형제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이후에 몽골마저 복속한 이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강요하게 돼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묘호란은 조선과 후금이 싸운 거고요.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이 싸운 거죠. 여기서 이제 청태종 홍타이제가 직접 와서 강화도로도 피난 못 가고 남한산성에 갇혀버린 인족 49일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 3개 구두개 꽝꽝꽝 머리 찍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마저 완전히 굴복시키고 홀로 남은 명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명나라가 멸망한 건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난과 그 이후에 이제 오함계의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난, 그리고 그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의 배신 등으로 결국 명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중국에는 이민족의 나라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를 꼽으라면 얘네예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그래서 이거를 강옹건, 강희제부터 걸륭제, 강건성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3명의 위대한 황제가 등장을 해서 이 청나라가 절정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아편전쟁으로 청나라는 몰락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중요한 황제, 홍무제, 주원장, 영락제, 그리고 신종, 만력제 공부하게 될 거고, 청나라에서는 강홍건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전에 누르하치나 홍타이지나 훈치제도 잘 나오니까 같이 선생님이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고 출제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나라 정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